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그 은행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도착했고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른 한 은행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쉽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월의 어느 추운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 유리문이 반짝이는 깔끔한 외관의 이 은행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최신식 대기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었죠. 평일 오후 2시 은행 안은 점심시간이 지나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였습니다.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낡은 베이지색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외투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소매 끝은 닳아서 실밥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머리에는 오래된 털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색이 바랜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낡은 청가방을 어깨에 메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할머니의 등장과 함께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살을 찌푸렸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에게 속삭이며 할머니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에휴, 왜 하필 오늘. 작은 수군거림이 대기실에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시선들을 의식한 듯 고개를 더 숙이고 조용히 대기표를 뽑았습니다. 번호는 47번. 현재 진행 중인 번호는 42번이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될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대기석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나 급한 전화 와서. 변명처럼 중얼거리며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할머니는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김수진 대리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입사 5년 차인 김 대리는 이 지점에서 가장 일 처리가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죠. 또 저런 사람이.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이나 만들러 왔겠지. 시간만 오래 걸리고. 김 대리는 속으로 생각하며 동료 직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잠시 후 대기석 근처를 지나던 또 다른 고객이 코를 찡그리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기요, 직원분. 여기 공기가 좀. 환기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김 대리는 이때다 싶었는지 빠르게 대기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역력했고 말투도 차가웠습니다. 손님. 김 대리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김 대리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어떤 기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이었죠. 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김 대리는 애둘러 말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순서되면 제가 밖에 나가서 불러드릴게요. 순간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어떤 사람들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김 대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항의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출구로 향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약간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그리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태도. 자동문이 열리고 할머니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 대리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이제 좀 낫네. 옆에 있던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다른 손님들 다 불편해했잖아. 대기실의 분위기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서류를 확인하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행 밖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행 방 유리 벽면 근처.
할머니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외투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할머니는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47번 대기표를 쥐고 있었죠. 조금만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올 텐데.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조금씩 세지기 시작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외투깃을 여미며 참았습니다. 그때 은행 안에서 한 청년이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박민준 26세. 이 은행에 입사한 지 딱 3개월 된 신입 행원이었습니다. 그는 고객 안내 업무를 보조하는 위치에서 이것저것 배우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보다가 할머니의 모습에 눈이 멈췄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할머니. 손에 쥔 대기표. 그리고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저기. 민준은 옆에 있던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왜 밖에 계세요? 아까 김 대리가 내보냈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네? 그게 무슨... 민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런 업무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민준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그리고 은행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외모나 재산으로 고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 강령도 분명히 배웠습니다. 민준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점점 세지고 있었고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몸을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아니야.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저 잠깐만요.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선배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좀. 민준은 얼버무리고는 재빨리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민준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비가 그의 정장을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봤습니다. 네? 왜 여기 계세요? 춥고 비도 오는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에 있는 직원분이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셔서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그랬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손님이세요. 안에서 기다리셔야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 은행 직원이에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민준은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민준을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대기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김수진 대리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민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김 대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을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까 밖에서 기다리라고. 손님은 은행 안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민준은 김 대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고객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입 직원의 용기에 놀란 듯 했습니다. 김 대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대기 중인 다른 고객들 앞에서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준은 할머니를 대기석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용 타월을 가져다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비에 젖으셨네요. 이걸로 좀 닦으세요. 고맙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서되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기다리세요. 젊은이. 이러다 자네가 혼나는 거 아닌가?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옳은 일을 한 건데 혼날 이유가 없죠. 김 대리는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저 신입이 정말 나중에 보자. 속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른 고객들을 응대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46번이 호출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47번 할머니의 차례였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곧 차례세요.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요. 어떤 종류의 통장이세요? 정기예금. 한 5억 정도 넣으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민준은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5억이라고 하셨나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급한 건 아니고 손자 교육 자금으로 좀 모아두려고요. 민주는 할머니의 가방을 다시 봤습니다. 낡은 청가방. 하지만 그 안에는 5억 원을 예치할 계획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밖에서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 또 한 대.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은행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은행 안에 모든 사람들이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검은 차량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10명, 15명, 20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을 보니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정장, 명품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마치 회사 임원들 같았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맨 그는 은행 입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를 다른 사람들이 따랐고 몇몇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 대리도 긴장한 표정으로 입구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서며 은행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 남성과 그의 뒤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대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회장? 누구를 회장이라고 부른 걸까? 정장 남성은 허리를 숙인 채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연락을 주셨어야죠. 제가 직접 모시러 갔을 텐데요. 할머니는 여전히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강민 부행장, 나는 그냥 손님으로 왔네. 과하게 구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강민 부행장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수진 대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저 할머니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강민 부행장은 은행을 둘러봤습니다. 지점장은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2층 사무실에서 급히 내려온 지점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몰랐다고? 할머니 아니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밖에 내쫓았나? 지점장은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 30분 전 내가 이 은행에 왔을 때 일이네.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나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비가 오는데도 말이야. 순간 대기실의 모든 시선이 김수진 대리에게 쏠렸습니다. 김 대리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점장이 돌아서서 김 대리를 쏘아봤습니다. 김수진 대리, 지금 당장 여기 와. 김 대리는 다리를 끌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인 줄 몰랐습니다. 회장인 줄 알았으면 대접했을 건가? 할머니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이 아니면 함부로 대해도 되나?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일부러 평소 입던 옷을 입고 왔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은행이 내가 40년 전에 창립한 이 은행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어서.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대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인했지.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은행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한다는 것을. 가난해 보이면 함부로 대하고 부유해 보이면 극진히 모신다는 것을. 지점장은 땀을 닦으며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직원 교육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마음. 그게 문제야. 그때 할머니는 옆에 앉아있던 박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할머니 옆에 있었고 놀란 표정이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할머니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뭔가? 박민준입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안으로 모셔줬지? 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진심으로. 아닙니다. 자네는 입사한 지 얼마나 됐나? 3개월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직원들이 못 본 걸 봤구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하는 거라는 걸. 자네는 그걸 아는 사람이야. 이강민 부행장이 메모를 하며 민준을 봤습니다. 박민준 행원 맞죠? 네네. 이름 기억해 두겠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은행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이강민 부행장. 네, 회장님. 이 지점 전 직원 교육 다시 해. 특히 고객 응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김수진 대리를 봤습니다. 김 대리였나? 네네. 김 대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한 달간 정직이야. 그 기간 동안 자네가 오늘 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한 것.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생각해보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대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행원. 할머니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네, 민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아주 잘했어. 옳은 일을 했지. 그 마음을 오래 간직하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할머니는 이강민 부행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 특별히 관심 있게 봐주게. 은행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특별 추천으로 기록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출구로 향했습니다. 이강민 부행장과 임원들이 그녀를 에스코트했습니다. 민준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금 자신이 부축했던 할머니가 이 은행의 창립자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녀는 이강민 부행장을 돌아봤습니다. 강민이. 네, 회장님. 오늘 일은 나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했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은행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송구스럽습니다. 40년 전 내가 이 은행을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나도 가난한 사람이었어. 은행 문턱이 높아서 대출 한 번 받으려고 해도 무시당하고 거절당했지. 그때 나는 다짐했어. 언젠가 내가 은행을 만들면 가난한 사람도 존중받는 은행을 만들겠다고. 이강민 부행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창립 정신을 저희가 잊고 있었습니다. 잊은 게 아니야. 버린 거지.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되는 고객만 대접하고 돈이 안 되는 고객은 차별하는 거. 그게 은행의 본질이 아니야.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직접 경험했어.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밖에 서 있을 때 비를 맞으면서 기다릴 때 내가 느낀 모욕감과 서러움을. 저걸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느끼고 있다는 거야. 할머니는 은행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건물에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나? 2천억 원입니다. 그 돈으로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었지. 하지만 건물만 멋지면 뭐하나.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강민 부행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량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지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 지점장 회의를 소집하게. 내가 직접 참석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점에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도입해. 일반 손님으로 가장한 사람들이 무작위로 지점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평가하게 하는 거야. 좋은 생각입니다. 특히 가난해 보이는 옷차림으로 가게 해. 그래야 진짜 모습이 나올 테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은행 안을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민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 있었고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도 어색하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차에 탔습니다. 차량들이 출발했고 은행 앞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행 안으로 돌아온 민준을 동료들이 에워쌌습니다. 야, 박민준. 너 진짜 대박이다. 회장님한테 직접 칭찬받았어. 특별 추천이면 승진 확정 아니야? 하지만 민준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지점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박민준 행원 사무실로 와보게. 민준은 긴장하며 지점장실로 갔습니다. 지점장은 의자에 앉으며 민준을 봤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저는 그냥. 아니야. 지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한 일은 단순히 할머니를 도운 게 아니야. 자네는 이 은행의 정신을 지킨 거야. 창립자의 정신을. 민준은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요즘 들어 잊고 있었어. 고객을 대하는 진짜 방법을. 실적에 쫓기고 숫자에 쫓기다 보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 지점장님, 오늘 일은 나에게도 큰 경종이었어. 앞으로 이 지점은 달라질 거야. 자네 같은 직원이 더 많아지도록 만들겠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네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 절대 잃지 마.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사건은 빠르게 은행 본사와 전 지점으로 퍼졌습니다. 창립자 회장이 직접 지점을 방문했고 직원의 무례한 행동을 목격했다는 소식. 그리고 한 신입 직원이 회장을 도왔다는 이야기. 다음 날 아침 은행 본사에서 긴급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전 직원 대상 고객 서비스 재교육 실시. 모든 지점에서 고객 차별 금지 원칙 재확립. 위반 시 즉시 징계. 김수진 대리는 한 달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짐을 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응. 너무 자책하지 마. 실수는 누구나 해. 실수가 아니야. 김 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어. 오늘만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계속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했어. 오늘 회장님 얼굴 잊을 수가 없어. 김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밖에 서 있을 때 비를 맞고 있을 때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 동료는 김 대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 달 동안 푹 쉬고 생각 정리하고 와.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 고마워. 한편 박민주는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다른 지점 직원들도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본인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형 기분 어때? 승진 확정이라며? 동기가 물었습니다. 별로 실감 안 나. 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좋은 일인데. 나는 그냥 할머니가 불쌍해서 도운 건데. 그게 회장님인 줄 알았으면 더 잘했을까? 아니거든. 똑같이 했을 거야. 동기는 민준을 다시 봤습니다. 너 진짜 착하구나. 착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사람을 도우는 게. 일주일 후 전국 지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은 직접 참석해서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40년 전 작은 대출 상담소에서 이 은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꿈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은행을 만드는 것. 지점장들은 숙연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저는 제가 만든 은행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가 만든 은행에서 제 직원에게 쫓겨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난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은행의 진짜 가치는 무엇입니까? 화려한 건물입니까? 높은 수익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고객의 신뢰입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고객은 돈이 많고 적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100원을 예금하는 고객도 100억을 예금하는 고객도 똑같이 대접받아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행은 변할 것입니다. 고객 차별 제로.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직원은 누구든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점에는 모든 고객은 평등합니다. 라는 표어가 붙었습니다. 직원 교육이 강화되었고 미스터리 쇼퍼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한 달 후 김수진 대리가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모든 고객에게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고객이나 허름한 옷차림의 고객에게 더욱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편하게 기다리시라고 쿠션도 가져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직원분.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수진아, 많이 달라졌네.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 김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앞으로는 다르게 살고 싶어. 박민주는 승진했습니다. 신입이었지만 회장의 특별 추천으로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모든 고객에게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다시 한번 할머니가 그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 입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든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지점장이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손님으로 왔어요. 특별 대우는 사양합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대기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다른 고객들과 똑같이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은 모든 고객에게 정중했습니다. 나이 든 고객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어린 고객에게는 사탕을 주고 장애가 있는 고객에게는 특별히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던 은행이 되어 가는구나. 민준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 박민준 대리. 승진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덕분이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그날 올바른 행동을 했기에 이 은행이 변할 수 있었어.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할머니가 민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맞아. 당연한 일이었어. 하지만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자네는 특별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 사람을 대하는 그 진심. 그게 자네의 가장 큰 자산이야. 명심하겠습니다. 몇 달 후 그 은행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창업주가 직접 겪은 차별. 그리고 변화. 겉모습으로 판단한 은행 결국 큰 교훈 얻다. 신입 직원의 용기가 바꾼 은행 문화. 기사들은 이 사건을 다뤘고 사람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댓글에는 다양한 반응이 달렸습니다. 와, 저런 일이 실제로. 저 신입 직원 정말 대단하다. 나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적이 많은데 반성하게 되네. 모든 회사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 은행은 이후 가장 친절한 은행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올라갔고 새로운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자부심이 높아졌습니다. 1년 후 그 은행은 올해의 고객 서비스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회장은 연설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우리 은행의 모든 직원들입니다. 특히 1년 전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변화의 시작점이 된 박민준 차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1년 전 그날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은 언제나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회장은 청중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옷 아래 가난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낡은 옷 아래 고귀한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판단하죠. 옷차림, 외모, 말투, 행동. 몇 초 만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낡은 외투 아래 은행 창업주가 있을 수 있고 허름한 가방 안에 5억 원 예금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하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야기 속 박민준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추운 날 밖에 서 있는 할머니를 안으로 모신 것.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요즘 세상에서는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더 슬픈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지나치지 않으셨나요? 진짜 품격은 비싼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급 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약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기. 모든 사람에게 존중과 친절을 베풀기. 작은 실천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